총선 백서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총선 백서.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 총선 백서 TF 구성돼서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천목회에서도 사실 총선 백서 TF에 한 3명 들어가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진짜 열심히들 하세요. 음. 예, 진짜 열심히들 하시고 시스템적인 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잘 하는데 조정훈 위원장이 도대체가 그렇게 혼자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 조정훈 그러니까, 위원장이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거를 잘 못 견뎌요. 제가 내가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인터뷰하고. 아 이런 그러니까요. 부분에.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인터뷰도 인터뷰인데 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천천히 잘 분석해서 이렇게 그렇지. 발표해서 우리 당을 개선시키는 쪽으로 그래서 나가면은 다음 그죠? 정성에서 이기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계속 인물론으로 가는 거예요. 인물론으로. 본질에서 벗어나죠. 네, 그 누가 누냐. 근데 누가 나중에 책임이냐? 이제 백서 TF에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네. TF는 또 그렇지는 않대요.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계속 이렇게 보고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분은 계속 인물론으로 인터뷰를 해서 끌고 가는 거죠. 나는 그래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물론으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좀 그랬는데 갑자기 당 대표로 자기가 출마할 수도 맞아, 있다고 맞아, 흘리기 맞아, 시작하는 맞아, 거예요. 이게 맞아.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약간 힌트가 나왔구나. 야 거지. 이거는 아니지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워딩을 제가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심판과 선수를 겸하면 안 되죠라고 제가 이렇게 제일 어디선가 어디 방송에서 제가 제일 먼저 그 맞아요. 워딩을 그 딱 얘기했었어요. 썼는데 심판과 아니 이거는 도저히 제 어떤 정의감에 비춰봤을 때 이게 저기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마침 그때 방송 마이크가 저한테 와 있었고 질문이 들어오면 저는 이런 걸 또 얘기하는 스타일이라 그냥 해버린 거죠. 그냥. 그러니까 사실 조정훈 위원장 때문에 이 총선 백서라는 것 자체 순수성이 많이 의심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저도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계속 나와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 조정훈 위원장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태나 의도에 대한 비판들과는 별개로 총선 백서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으니 백서 내용을 보고 나서 판단하자는 이야기를 계속했었는데 지금 이게 약간 일단락되는 분위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시기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전대 전에 내느냐 후에 내느냐 이제 내느냐. 이 문제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일단락됐는데 이미 지금은 이 여러 가지 공방이 오가면서 총서 자체의 의미 자체가 퇴색돼서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서가 지금 사람들이 다 의심하는 게 그 이번 저번 총선은 다 한동훈 위원장 때문에 진 거 아니야? 뭐 이런 내용 쓸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미 머릿속으로 다 가지고 있어 보니까 조정훈 위원장 때문에 참. 그래서 본인이 쓰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야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홍보. 이거는 제가 총선 백서라는 제목으로 쓰려고 쓴 책이 아니라 그냥 4월 11일 날 선거 끝나고 나니까 우리 그 글쟁이들은 글을 쓰면서 이렇게 그렇지. 마음을 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책 한 권 분량이 되길래 내야지 하고 제목은 못 정했어요. 사실 이게 총선 패배한 다음에 내 느낌이랑 경험을 쓰는 거니까. 흑서를 근데 썼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정환 위원장이 계속 저러지 총선 백서 계속 이러지 그러길래 출판사에서 이제 제목 정하셔야 됩니다. 하길래 그냥 총선 백서로 하죠. 자,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거 보는 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다 이 총선 백서? 근데 저는 또 제 느낌에서 그냥 쓴 거고 제 경험에서 제가 또 미시적으로 선거 한 번을 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쓴 거고 저는 우리 당이 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이렇게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막 분출해서 그냥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와서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페북에서 그 당권 주자들이 싸운 것도 다툰 것도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게 저는 진짜 이 민주당이 지금 뭐 우원식 하나 이렇게 됐다고 뭐 2만 명이 난리 떴다고 났어, 그냥 어디는 뭐 지금. 진짜 우리가 썼던 그 이틀막 정치를 지금 민주당은 장기하고 하고 있죠. 있어요. 하고 지금. 있죠. 그렇지.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없이 정말 이 다양한 목소리들이 다 분출되고 그 안에서 막 다투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 국민들이 다시 우리 쪽으로 눈을 돌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이렇게 피라미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지. 아니 그래서 제가 여기도 이제 한 위원장님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이 들어오세요. 많이 그래서 들어오시죠. 제가 맨날 당부드리는 게 다른 사람 얘기는 다 틀렸다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지금 민주당이 맨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야 여기 줄 서. 아 싫으면 꺼져. 이거 딱 이 분위기 들어거든 민주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전당대회 준비하는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좀 해소가 돼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만 당대표가 안 되면 돼.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느낌이 지금 한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제가 무슨
요즘 여기저기서 뭐 친한동훈 막 이렇게 아예 대놓고 막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데 나도 그런 줄 알고 불렀어요. 그게 아니라 저를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알 텐데 쟤 또 시작했네라고 생각하면서 알 텐데 저는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가는 이러한 분위기를 너무 싫어해요. 어디서든. 한쪽으로 네, 몰아가는 이렇게 분위기를. 가는 분위기.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진짜 우리 당 당원들이 진짜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당 당원들과 우리 당의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우리 당 정치인들보다 똑똑한 거예요. 이게 우리 당의 특징이에요. 내가 보기엔 그래요. 사람들이 훨씬 현명해요. 멘트 좋네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이분들도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뭔지 왜 총선 백서 TF를 설문조사를 그렇게 했지? 왜 조정훈이라는 위원장은 나와서 저렇게 얘기를 하지? 왜 대통령과 밥 먹고 온 홍준표 시장은 다 왜 알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도대체 룰은 왜 이렇게까지 다투고 있지? 지금 뭐 이런 것들을 그렇지. 이미 알고 다 알고 있고 맞아요. 그 의도가 사실 이렇게 보면 너무나 투명하게 보이는 거야. 그렇지. 근데 문제는 선거를 뛰었던 사람들, 우리 위원장님도 뛰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아니, 이 얘기는 제가 어디 가서도 안 하는 얘기긴 한데, 뭔데? 그러니까 선거를 뛴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3월달 이후에요. 그러니까 2월달까지는 괜찮았어요 분위기가. 근데 3월달 이후인데 3월달 이후에 어땠냐면 명함을 딱 나눠주면 딱 온도가 받은 다르죠, 다음에 온도가. 되게 온도가 나쁜데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우리 정부에 대한 그 뭐 이제 저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그러면서 이제 누가 싫다라는 이야기도 딱 보면 우리 당 지지자였던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이종섭 사태나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대파하고 진짜 이종섭. 제 뒤에 이렇게 있던 사무장님이 딱 얘기하는 게 있었어. 나랑 사무장님이랑 이렇게 명함 같이 돌리면서 사무장님이 딱 얘기하는 저희는 한동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재영입 1호라는 거를 그렇지. 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한동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약간 웃으면서 재밌네. 그래. 한동훈은 괜찮아. 그런데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죠? 이런 경험은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러니까 친한 소리를 듣는 거야. 우리만 그렇게 했구나. 저는 한동훈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비슷한 그러니까 경험, 그러니까 그죠? 선을 이렇게 긋는 경험은 있었죠. 왜냐하면 너무 그러니까. 하루 이틀 다르게 싸늘하게 실거가니까 그치. 네.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응하는 멘트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정책 위주로 이야기를 하든 뭐 지금 재밌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한동훈 위원장의 노선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 어쨌든 간에 그래요. 당시에 정부에 비판받는 행위랑은 좀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이 선수들의 그 고충이 그치. 있었던 거죠. 정부에서 뭔가 소위 삑사리를 계속 내는데 삑사리를 내면서 한 위원장을 공격하는 모드가 됐었잖아요. 한참 그 총선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 나도 그러니까 저도 이게 자꾸 이렇게 하면 또 한동훈 위원장 내가 저도 개인적으로도 아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편들려는 게 아니고 이쪽 때문에 이쪽으로 더 모인 느낌이 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총선이 끝났는데 당시에 다 잘못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니까 내부적으로 반발도 심했던 거고 뭐가 나오면 다 그거 한동훈 위원장 빼려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또 너 한동훈 위원장 빼려는 거지. 이렇게 보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서 책임이 아예 없다 이럴 수는 그렇지, 없을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어떤 방송이나 어디를 가서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만약에 지금 같은 흐름이 아니라 반대로 한동훈 위원장은 아무 잘못 없었어요 라고 만약에 했으면 우리의 태양 같은 한동훈 위원장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이랬으면 우리 당 지지자들과 그렇지. 당원들은 지금과 완전 반대로 갔을 겁니다. 맞아, 그러니까 맞아, 저는 맞아. 진짜 우리 당 지지자들과 우리 당원분들이 현명하시죠. 굉장히 현명해서 어떤 의도가 들어가서 이렇게 모는 걸 싫어해요. 그렇지. 누구보다 싫어해. 내가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당은 되게 자유를 지키는 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체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있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아니야 이렇게 다 여기가 책임졌어 여기가 다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이게 그렇죠. 맞아, 나오는 맞아, 거고 맞아. 저부터도 바로 거기서 바로 이렇게 반작용으로 나오는 그렇지. 거예요 바로 그래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장님 말씀하실 때 이게 지금 백서 관련해서도 그랬지만 말씀하신 전당대회도 전대 맞아요. 관련해서 처음에 룰 얘기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룰보다도 그 앞서서 시기 관련된 그렇지. 이야기가 빨리 있었습니다. 땡기다 또 한동안 못하게 하려는 거지. 그러니까 다 이거였어요 그게. 매달로 미루면 한동훈 위원장의 등판이 가능하고 그렇지. 뭐 유리해지고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당내 한두 분씩 이렇게 강한 스피커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좀 도가 넘는 비판. 그러니까 물론 잘못한 걸 지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인신 공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과도하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말씀하신 대로 당원들이 아 이건 아닌데 하면서 지금 진영 내에 어떤 팬덤이 형성되고 그렇죠. 이것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스코어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하든 전당대회를 7월 말에 하든 8월에 하든 내일 하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온다 어. 나온다 하면 될 가능성이 정말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주 지금, 높죠. 오히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렇게- 저는 너무 그게 웃긴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다. 예, 라는 만들었어요. 표현이 예, 맞네요. 맞아요, 이게 사실 그렇게까지 아니었어 지금 선거 끝나고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당연히 비대위원장이 나 다 책임진다 하고 이렇게 나간 거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내드렸으면 그냥 가만히 보내드려지는 그리고 상황으로 좀 쉬었다가 이제 뭐 갔을 겁니다. 예. 내년쯤에나 뭐 국민들이 부르고 뭐 아니면 뭐 보궐선거를 한다던가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슨 다 책임이 있다라고. 제가 아까 우리는 한동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거 기사도 나왔어요. 아, 뭐였냐면 기사도? 기사가 뭐가 나왔냐면 공보물에 이게 공보물이 진짜 단적으로 들어요. 공보물에 대통령 사진보다 한동훈 위원장 사진이 훨씬 많았어요. 아, 이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우리도 한동훈 위원장 사진 썼고 저도 한동훈 위원장 사진 공보물에 넣었고 누구 쓰셨어요? 저는 안 썼습니다. 아예 안 썼어요? 두 명 다 안 썼어요? 전 저만 썼어요. 아, 본인만. 오, 야, 네. 아니 근데 왜냐면 근데 저도 이 판단이 자신 있는 걸로. 예. 이게 자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약간 저는 예전에 막 그 대통령 그 사진 같이 쓰고 막 이렇게 그 예, 외벽에다 예. 하는 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게 별로 보기 안 건강하지 좋아서?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 말씀에 동감하시는 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 돌아보면 처음에 선거가 시작될 때 이게 대파가 터지고 뭐 이종섭이 터지고 전에 그 전부터 이 집권 2년 차에 하는 선거기 때문에 중간 선거잖아요. 그렇지. 대통령이 우리한테 네거티브하다는 것은 우리가 여당인 게 네거티브하다는 것은 디폴트였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건 상수였어요. 상수. 요즘 상수 많이 나오죠. 상수였어요. 상수 여기도 있잖아 지금. 그래서 상수. 저희가 초반에 어떤 걸 했냐면 자꾸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어쨌든 대선 후보였으니까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로 갖고 그렇지. 가고 싶어하던 이걸 가지고 정권 심판을 가지고 세게 때리고 싶어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프레임 전환을 하자. 그래서 아이콘으로 모셔온 게 한동훈 그래서 비대위원장이고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초반에 약간 그랬을 때 분위기가 분위기 바뀌었었지. 괜찮았었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후보들로서는 지금 그때 선배들하고 내가 저기 술 내겠다가 졌잖아. 그래서 총선 이번에 국민의힘 이긴다고 그 당시에 내기했는데 그게 그때는 그럴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게 이제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 김경우 후보가 사실 그 밤에 갑자기 전략공천 발표되기 전날 그 전날까지도 지역 언론이랑 인터뷰하면서 자기 서구 의뢰 청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묘하게 지역 분위기가 어땠냐면 서구 갑은 박상수 후보 우리는 서구 을로 갈 거니까 김경우 후보 쪽에서 약간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전날 그 전날까지도 인터뷰한 게 있었어요. 그 자기 서구를 청라로 간다고 거기에서 뭐 다 한다고. 그렇지. 그래서 서구 갑은 이제 민주당에서 영입 인재도 누구도 와야 돼서 저랑 붙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2월달에 어땠냐면 2월달에 민주당에서 계속 지역의 여론조사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왜 이렇게 여론조사를 계속 돌렸느냐?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돌리는 네, 거야. 안 되니까 그때 돌리는 추미애 전국 다 돌렸잖아. 그래, 추미애는 그때. 그러니까요. 진짜 어려웠죠. 계속 돌리는데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 여기 성북에서 당선된 김남근 당선인 저랑 이제 참여연대에서 같이 그렇지. 김남근 당선인도 돌린 거예요 저랑. 그래서 내가 김남근 변호사랑 붙으면 그래도 이게 참여연대 아니 해볼 만한 거랑 별개로 참여연대 선후배인데 이거 조금 이게 껄끄럽다. 좀 이게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또 그 다음에는 또 돌리는데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랑 저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선거 처음 나오자마자 인천시장이랑 붙어야 돼. 거물이랑 이게 그냥. 말이 돼 하면서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김경우 후보가 이렇게 갑자기 온 거예요. 와서 저랑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우리 뭐 김경이 해도 우린 이긴다 이런 분위기였어. 그렇지. 그게 3월 2일이었는데 김경우 후보가 그 전략공천되게 3월 2일. 그날 바로 다음 날 3월 3일에 제가 또 공천이 되고 2일 3일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서로 이렇게 따닥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됐는데 4일 날 아시는 그 일이 터진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지금 울분이 아직도 가시지 아, 않아서 그러니까 열이 이게- 받아 있어. 내가 그래서- 봐도 지금 열이 받아 있어. 그래서 책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책을 써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조정원 의원 같은 경우도 조정원 위원장 같은 경우도 마포 거기 500표 차이로 됐다고. 그렇지. 500표 차이로 됐고 거기 한동훈 위원장이 3번이나 갔어요. 솔직히 그렇죠. 우리 모두가 알아. 한동훈 위원장 한 번 올 때마다 별명이 조일분이 된 거예요. 1분만 더 있다 가라고. 그거 봤습니다. 저도. 네, 여기 네. 나왜 조일분이라 그러지 막 그랬는데 솔직히 그림 그거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겪어봤을 거 아니야. 알 그렇지. 거라고요. 우리는 뛰어봤으니까 알아 이게 뭔지. 근데 저렇게 인터뷰를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여기서 이렇게 울컥 올라오는 거죠. 저러면 안 되지. 그렇지. 아니 할 말을 해야지. 그때는 그렇게 해놓고서 말이야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래서 이 백서에 관련된 거는 이제 박상수 변호사께서 이제 그런 의도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대외적으로도 이제 그런 입장이 그 백서는 한번 우리 여기 갖고 나와야겠네. 네. 그 이, 백서. 이게 모든 후보들이 각자의 이 글을 책을 내지 않아도 마음속에 백서가 각자의 다 백서를 있지. 쓸 거예요. 맞아요. 쓸 건데 네. 저도 이제 한 챕터를 훔쳐봤는데 보니까 진짜 이런 이거 어투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열받아 있어.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백서에 관련된 이야기는 메시지를 그렇게 내신 건데 적어도 저희는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 룰이나 시기 관련된 논의들을 접목해내서 특히나 할 때는 그게 개인 의견이 아니라 접목회 입장처럼 왜냐면 요즘에 맞아요. 박상수 변호사 이렇게 얘기 나오면 접목회 소속인 그래, 박상수 그렇지. 변호사 어, 자, 맞아. 박상수 위원장 이렇게 나가니까 아까 우리 첫 기사도 그랬었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박상수 위원장도 저희가 이제 한 20몇 명이 모여 있는 집단이다 보니까 완전히 합의된 의견이 아니고서는 조금 조심스러워하시는 그렇죠. 부분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라고 말씀하시거나 조금 말씀을 덜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나 이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저희도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 관련해서도 왜냐하면 그렇지. 특정인을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또 어찌 잘못 얘기하면 또 한동훈 위원장 편으로 딱또 맞아요, 물러도 돼 있는 맞아요. 것처럼 저희는 보이니까. 오히려 누군가를 불리하게 만들거나 유리하게 만드는 룰일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지 맞아. 이것을 하려고 어떤 구체적인 의견을 내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도 안에서 다양하게 아직도 논의 중이다. 네. 그러니까 아주 첨목해 아주 저도 유심히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댓글 잠깐 볼게요. 룰루님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부 증인 5명 추가 채택이면 한 달에 한 번 열린 재판 또 지연되는군요. 전 뭐 올해 좀 걸리는데 그래도 위증교사는 저건 뭐 저 다음 대선 전에 끝나요. 네. 그렇겠죠? 네. 변호사가 두 그러니까 분이니까 변호사 둘이에요 지금 여기. 네, 여름조아님 지금까지 한 달 동안 국힘이 한 일 한동훈 저주와 죽이기에 올인하는 모습뿐인가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많아요. 맞아. 예. 민주당하고 싸우지도 않으면서 한동훈만 죽어라 패네요. 전대룰 집단 지도부 체제 반대합니다. 한동훈 당대표 됐을 때 왕따 시키는 저분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가 최고위원들하고 당대표하고 소위 급이 좀 차이가 나니까 다르죠. 별로 이렇게 뭔가 이 안에서 좀 생산적인 논의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당 대표가 딱 1인 결정하면 따라가는 그렇지. 구조니까. 그러니까 약간 소위 급 차이가 나니까. 근데 저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단 지도부 체제. 저희가 이제 첨목회에서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합의를 봤던 게 그 시점에서 어떠했냐면 민주당은 지금 완전 일극 체제거든요. 이재명 중심의 그치. 완전 일극 체제. 거의 뭐 수령 지배 구조. 수령. 네, 수령 지배 구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구조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좀 이렇게 플레이어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활발하게 토론하고 뭔가 이렇게 부딪히고 깨지고 이 안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게 있으면 그러면 이제 확실히 이게 대비가 되니까 그렇지. 그런 점에서 지금은 우리가 이틀막으로 그런 이미지로 갔지만 이게 반대로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사실 이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사실 108석이잖아요. 그렇죠. 네, 108석이면 9명만 저녁 먹으러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아니 나는 진짜 무시무시해. 나는 이게 너무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 이게 2016년 총선 때 우리가 20몇 석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122석인가 아마 그렇지. 그래요. 22석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도 바로 2017년에 탄핵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22석이 돌아섰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으로 간 거예요. 맞아요. 200석이 우리가 100석이 무너지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개헌도 근데 될 이제 저희가 이제 걱정을 했던 건 뭐냐면 주류랑 비주류가 이 당에서 나눠지는 순간 예를 들어 당대표 1급 체제가 돼서 주류랑 비주류가 나눠지는 순간 비주류 9명이 가서 밥만 저녁에 먹으면 진짜 저녁에 9명 밥 먹는 거 진짜 그렇지.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 생각이었냐면 제도권 안에서 어쨌든 지지고 볶고 해도 제도권 안에서 지지고 볶고 이 당을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당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지역구가
탄핵에 찬성했던 국회의원이 있던 지역구예요. 이학재 의원 지역구인데 저희 지역구가 탄핵에 찬성을 했었던 그 지역구고 그게 7년 전 일이잖아요. 제가 어디서는 10년 전이라 했는데 7년 전 일인데 7년 전에 벌어진 일임에도 저희 지역구의 당원들끼리 아직도 논쟁을 해요. 골이 아직도 있구나, 아직. 골이 있어요. 아직도 이거 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거를 딱 내려가서 지역에 내려가서 그걸 딱 겪는 순간 그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근데 지금 입만 열면 지금 입만 열면 저쪽에서 임열탄이지. 탄핵이라고 지금 임열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108석에서 9석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이거 진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번 총선 결과 너무 걱정되는 게 2016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국회의원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길어요. 그렇지. 맞아요. 네. 그게 되게 이거 무서운 진짜 중요한 무서운 거지. 겁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전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그 집단 지도체제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이고 이제 그러나 이 부분에 더해서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예 뭐 대세론이 형성되고 누가 안 나오고 막 정리되고 그때 민주당에서 그런 일들이 그렇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막 네. 누가 막 미리 정리를 해가지고 막 추대되고 그때 박찬대 올라오고 막 이럴 때라서 저희는 우리 당은 좀 더 다이나믹스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급 같은 것들이 없어지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각축할 때도 같은 예를 들어서 잠룡들이라고 그렇지. 불리는 그런 체급들이 그 지도부 내에서 좀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신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그런 찬성이 있었고 또 소수견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저나 네. 김병민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요. 이제 그러니까 과거 그 걱정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이야기했던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사결정상에 일어날 수 있는 난맥상들 때문에 맞아요. 이 제도의 특성 맞아요. 그것 때문에 네.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 요즘 나오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아예 다른 포인트. 그렇죠. 한동훈 그러니까 또 배제시키려고 포인트가 다른 거야. 그러나 그러니까 자, 저희가 어차피 처음 1등이 얘기할 때랑 포인트가 달라. 1등이니까 어차피 1등이 될 텐데 2등, 3등이 최고위원으로서 그냥 그러니까 같이 투표를 해가지고 표를 받는 그게 아니라 따로 투표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렇지. 급이 낮은 최고위원으로서 얼마나 대들 수 있겠느냐 막 이런 걱정 때문에 오히려 집단 지도 체제를 친윤들이 자꾸만 유도한다라는 비판이신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룰은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룰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룰이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장단점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지 이런 논의는 물론 이렇게 만든 지금 정가의 잘못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룰은 이렇게 논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 지금 여기 와수다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또 정치 고관여층 보수 분들이 그 의심의 눈초리가 지워져야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와. 그러니까요. 맞아요. 의심의 예. 눈초리가 지워져야 안 나와.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때문에 이게 홍준표 시장 완전히 총선 백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 죽이기로 가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제 책을 이번에 쓴 책 서문을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한동훈 죽이기는 보수를 살릴 수 있는가? 도대체가 원래는 이거를 제목으로 할까도 생각을 했다가 그냥 총선 백서로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이제 서문으로 뺐는데 아니 도대체가 누가 봐도 지금 이런 죽이기 형식으로 끌고 가는 것 때문에 모든 논의가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맞아. 논의가 왜곡되고 있어요. 이게 뭘 하면 한동훈한테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하지 않죠. 네,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별명이 또 생겼네. 아유, 우리 뭐 또 댓글이 많이 오늘 엄청나요. 네, 우리 김찰리님, 박 변호사님 혹시 한 위원장님은 현재 백서 사태에 대해 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으세요?라고 질문하셨어요. 한 위원장 한동훈 위원장 요 관련된 얘기를 하진 않았죠. 네, 뭐, 네. 안 뭐 하시죠? 특별히 그렇게 신경 쓰고 지금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이거 그러니까요. 가지고 뭐, 이야기하시죠. 네. 그래요. 자 우리 JP님 옳은말을 하는 박상수님 감사합니다. 옳은말로 지금 네 옳은말 하시는 분으로 네, 순돌이님 집단지도 체제 안 됩니다. 봉숭아학당 됩니다. 동전그래서 저런 낙선한 게. 유승민 김영호 글을 보세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또 이영애님 위두훈이에 갖고 있는 오해에 대해 말씀드려요. 저희는 앞뒤 구분 없이 다른 분들은 다 틀렸다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희만 하는 의심이 아닌 대부분의 분들이 그리 의심하면 의심받는 분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까 조정훈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중앙일보와 TV조선에 나왔던 개딸 취급 내용에 대해 운영자분께서 기자분들께 필독 공지를 올려놓은 상황이에요. 중앙일보 기사에서 언급한 남성 6패를 지칭하는 용어는 저희조차도 처음 듣는 용어고 문자 폭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드훈이 네. 신분인 것 같아요. 자, 비님 백서팀은 한동훈이고 장동혁이고 조사하지 말고요. 진보의 오야봉님 두 분 인터뷰해 주세요.
국민은 궁금해요. 왜 디올백 사과를 끝까지 안 하심? 이종섭 왜 호주 발령 황상무 사표의 늦개수리? 왜 2,000명 홍계 그리하시지 말라 하셨는데 담아하셨는지 국민 궁금해 미칩니다. 대통령실 말씀하시는 대통령실에 대한 네, 비판적 시각을 맞아요. 갖고 계신 네. 것 같고요. 권영경님 집단 지도 체제는 한 위원장님 당 대표가 돼도 손발 묶어놓고 허수아비 당 대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야, 이거 진짜 모든 게 지금 그러니까요. 기승전 한동훈 네, 위원장 네. 쪽으로 간다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아싸아싸님, 집단 지도 체제 굉장히 비판적이시네요. 그러게요. 네. 한동훈 회방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네, 오징어 페퍼민트님, 저 사실 홍 시장 보면 고딩 때 제가 보여요. 고딩 때 우리 반에 딱 한 명 그 애만 제끼면 정규 등수가 얼마나 올라갈 텐데 하면서 정말 많이 대놓고 미워했어요. 바보 같은. 와. 전국으로 줄 잘하시는 생겼어야지. 분이 와. 학교 등수밖에 안 보고 정말 아유 그때 잘하시는 정신만 분이세요. 차렸어도. 전국 등수. 네. 그러니까 오징어 페퍼민트님이 저희 골수 아, 시청자신데 근데 네. 저게 엄청 그 뼈가 있는 말씀이에요. 멘트가, 맞아요. 네. 한번 모시고 싶을 정도예요. 네. 네, 아싸아싸님 독보적인 한 위원장이 빨리 나오세요 하셨고요. 하문수님 우리가 화가 나는 건 한동훈이 정치 초보인 것은 인정하나 얼마나 열심히 했나요? 근데 총선에 졌다고 이렇게 사람 한 명을 만신창에 만들 수 있나요? 국힘들은 국민들도 다 보이는 그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대충 이게 댓글 네. 보시면 괴를 아시겠죠? 네. 행복이님 집단 지도 체제는 민주당이 해야 하고 국힘은 나르시스트가 너무 많아 다니엘 디오도 안 되는데 뭔 집단 지도 체제야? 네, 빈님, 네 최근 한동훈 팬에 대해 개딸몰이를 줄적으로 시작했죠. 한에 대해 배신자몰이, 좌파몰이, 총선 책임몰이, 탈당 주장설 다 먹히니 팬덤 타겟팅, 한 주기기 올인하는 용산 친윤 정말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이유가 뭐죠? 라고 하셨습니다. 아 용산과 친윤이라고 딱 못을 박으셨네요. 뭉크님. 윤통은 큰 마음으로 한 위원장과 손잡으셔야 합니다. 제가 제발. 이 얘기 많이 하는 제발. 제발 좀. 이영애님 위도우님 카페에서는 비방이나 조 두알 조 1분 조점만조차도 사용할 수 없어요. 저 말도 못 쓴대요. 아, 여기서 댓글에서 그러시구나. 쓰시는데 예. 그리고 홍어르신 이야기를 시사 프로나 웃으며 이야기하시는 패널분들 많으신데 가벼운 상황은 아니죠. 이제 홍준표 시장님 얘기 잠깐 하셨고요. 또 하문수님 볼게요. 지금 친윤이 집단 지도체 또 여기 또 아까 네. 했던 얘기 나오네요. WJ님 한동훈은 오세훈과 나경원처럼 선거에서 득표력을 증명한 것도 아니고 이준석과 김재섭처럼 2030 소구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처럼 범죄자들이만 치다 선거 요새도 폭망한 사람 아닌가요? 여기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적이시네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이고요. 해피엔딩님 박 변호사님 자주 나오세요. 그리고 곽관용 박성수 두 분이 국힘에 있으니 젊어 보이고 미래가 밝아 보여요. 오랫동안 활동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댓글 한번 읽으면 네. 훅 지나가는 시간이. 네. 근데 좋은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그 범죄자들이 저 이조 심판론과 관련돼서 음. 저는 저거는 진짜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이거는 그러니까 곽 위원장님은 안 줬잖아요. 여의도 연권 조사 결과. 전 안 줬어요. 그렇죠.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시당이랑 경기도당은 못 받았어요. 네, 못 아 받았어요. 그래요? 받았어요. 예, 인천시당은 4월 제가 지금도 카톡을 갖고 있어요. 음. 인천시당에서 4월 2일인가 3일인가 그때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맞아요. 줬어요. 저희 연- 받았어요, 저희. 연애. 예, 저희는 받았어요. 야, 나름 받고. 차별당했네 우리 관용이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게 제일 이게 많은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는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것도 여기서 처음 하는 얘기인데 그때 이거는 앞에서 제가 딴 데 가서 그 한동훈 위원장 앞에서 막 이렇게 소리 질렀다는 얘기 했던 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소리 지른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인천에 오기 전에 이게 당 중앙에서 인천은 뭐 경합 우세 2곳 빼고 12곳이 열세다 이런 식으로 당에서 메시지가 나간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뚜껑이 열려서 그날 막 포기했냐 어떻게 중앙당에서 그러냐?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막 하면서 우리한테는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언론한테 가가지고 2곳 빼고 12군데가 다 열세다 이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럼 우리 뭐 12명 다 집에 가란 소리냐 하면서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맞지, 그 이제 말이. 시당에서 뭐라 그랬냐면 시당에서 그걸 받으면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저희가 그 조사를 한 게 있고 그거는 적절한 때에 우리 후보님들에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때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질러놓고 그래서? 거기서 약속을 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뭐 거짓말한 거 아니냐. 제가 지금도 제 카톡에 갖고 있어요. 그 나 온 거 제가 왜냐면 그날 그거를 시당에서 받아놓고 충격을 먹어서
요즘에는 조금 그래도 올라가는 거 현장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수치가 계속 이런가요? 하면서 제가 그랬더니 안 믿어져서. 안 믿어져서 아니 왜냐면 내가 언론사에서 않았어. 나오는 거야 존경하는데 듣고 싶지 않잖아. 우리 뛰는 입장에서는 이걸 보는데 힘 빠지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저기가 인천은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 더 열심히 뛰어주세요. 이렇게까지 답장이 왔어요. 저한테 그 답장한 것까지도 있어. 그리고 그날 후보들끼리 전화한 것도 다 있어요. 전화 막 서로 하면서 어떡할 거냐, 큰일 났다, 어떡할 거냐, 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하면서 서로 통화를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다 같이 안 받은 걸로 하자. 다 같이 안 받은 다 같이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후보들만 딱 그걸 알고 그냥 뛴 겁니다. 그냥. 그리고 그맘때 이조 심판론이 중앙당에서 내려왔어요. 네. 저는 마지막 선거를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진짜 저는 제가 이미 지는 걸 알고 있었고 진짜 사람이 지는 거 알고 선거 뛰잖아요. 그럼 힘들 텐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너무 힘들지. 진짜 너무 힘들어. 근데 그냥 이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짜 인천이 14대 0으로 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인천이 14대 0.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저 때 180석 나올 때 인천이 2대 11이었어요. 정확히는 1대 11이었고 하나가 그 윤상현 의원 무소속이었고. 근데 그게 180석이 나왔거든요. 근데 인천이 그 두 개도 넘어가서 14대 0이 된다는 건 180석이 아니라 200석이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그러면 맞아. 이제 드디어 제7공화국이 오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 그 4년 중임 8년 지배를 받게 생긴 거야. 내가 개헌 땡기고 저렇게 가면 진짜 별의별 그때- 생각이 다 들죠. 그때 진짜. 정말 나도 그 머릿속이 지금 식은땀 났어. 나도 그때. 머릿속이 하얗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밤을. 왜냐하면 그 밤은 솔직히 이것도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 밤에 제가 와이프랑 통화하면서 울었어. 진짜 울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다. 나라가 끝난 것 같다. 그리고 내 선거도 끝났다. 그치. 우리는 이제 저기 하거든. 내 와이프가 그때 나를 떨어져 계셨죠 그때.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선거하신다고. 나한테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네가 후보인데. 네가 후보인데. 네가 대장인데 거기서 네가 그거 하나 받았다고 여론조사 하나 받았다고 쓰러지면 형수님이 역시 어떻게 저기를 할 수가 있느냐 여장부네, 하면서 여장부야, 그러니까 그때 제수가. 내가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200석은 그러면 막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200석을 막을 방법을 생각해라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노인정만 다녔어요. 노인정만. 네, 노인정만 다닌 거예요. 그 우리 스케줄 다 노인정으로 짜라 그랬어요. 노인정 우리 표를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다 맑은 거 긁어보자. 하나까지 긁어서 내는 거죠. 나는 떨어지더라도 이분이 가면 뭐 우리 정치자에게 또 다른 곳을 찍지 그렇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노인정만 다닌 거예요. 근데 그래서 노인정만 다니는데 그때도 너무 서글픈 거예요. 노인정을 다니는데 노인정을 맺힌 게 엄청 많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진짜 우리는 총선 그걸 백서지 제대로 받아봤다니까. 쓰겠어 아주. 노인정을 가는데 노인정이 없어지는 거야. 2년 전에 비해. 그 돌아- 노인정 많이 명단 이렇게 쫙 돌아가시고. 했는데 2년 전에 지방선거 때에 비해 노인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보니까 노인정이 폐쇄돼 있어.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이조 심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과 조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거를 막아야 되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않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마지막엔 어땠냐면 길거리에 어르신들이 다니시잖아요. 길에서도 어르신들한테 절했어요. 그냥. 예. 그리고 제가 그걸 막아야 된다고 연설할 때 제가 그쪽으로 굉장히 공약으로 연설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모여서 엄청 울었어요. 내가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이대로 200석 넘겨주고 제7공화국 와서 이조한테 가느냐.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만드신 나라인데 그 나라가 사라지게 생겼다 지금.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이 선거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선거는 이미 끝났어요. 나는 이미 그걸 받았는데 일주일 전에 받았는데 뭐 끝났지 이미.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 결과는 뭐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날 이제 한숨 자고 이렇게 그 운전해서 선거구 가는 길에 이 라디오로 딱 듣는데 85석부터 105석 이거 딱 발표가 되는데 출구조사. 끝났다 싶었어요. 식은땀 났죠. 나 진짜 끝났다 싶었는데. 시겁했죠 진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은 이조 심판론이 효과가 있었다.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그 당시에. 받았지만 맞아요. 현장에서 이런 결집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도 이조 심판론 자체가 우리 패인이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저는 조금
그러니까 프레임을 저쪽에서 심판론을 걸었기 때문에 각도를 비틀어야 된다고 저는 전략적으로 생각했지만 그래서 전 처음에 초반에 나온 슬로건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쟤네들이 하면 약속이지만 우리가 하면 실천입니다. 그렇지. 약간 네. 이런 게 오히려 여당으로서 조금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좀 밀어붙였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이조 심판론이 저는 조금 이제 현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저도 때에 따라서 좀 하긴 했는데 근데 지지층 결집할 때는 사실 그 의미가 좋죠. 있어요. 좋죠. 근데 이게 아주 효과적으로 유효타를 거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지만 적어도 이게 결정적인 페인이었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건 전 무리가 있다라는 그건 무조건 의견이에요. 결과론이라고 봐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뭐 재밌네요. 막 정신 하나도 없어. 야 우리 비님, 곽관영, 박상수, 백성문이 다 국회 입성. 저는 안 갑니다. 저는. 네. 원외활동 방송도 많이 해서 화이팅하셨고요. 훈이조아라님 집단지도 체제 반대입니다. 여긴 뭐 계속 집단지도 체제 반대 저렇게 얘기가 생각하는 분이 나오고요. 많군요. 밑으로 볼게요. 정재민께님 한동훈 올 때 70석도 예상 못할 때 오신 겁니다. 그리고 잘 나갈 때 용산 헛발질에도 개헌저에선 지킨 거 전부 한 위원장님 덕분입니다. 오직 한동훈이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온 게 너무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 왔고 그리고 또 한참 또 그때 여연에서 뭐 대략 뭐 130석 이상 되는 분위기가 좋은 텀도 잠깐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뭐 저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얘기 나오고 뭐 황상무 회칼 얘기 나오고 대파 나오고 그다음에 의대 증원 저것도 2,000명 얘기하시고 이러면서 제가 대통령 책임을 물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많이 또 꺾인 게 있거든. 그러니까 한 위원장님 책임으로 무조건 모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거죠. 네. 우리 김찰리님 대장님 두 분 조합 진짜 극찬성입니다. 와서도 안 그래도 재밌었는데 오늘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이 형이 재밌어요. 네, 상수님 물분에 차서 썰 푸시는 거 꿀잼입니다. 성문영님 섭외폼 미침 드드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참새방학가님 박상수 변호사님 사모님 멋져요. 짱이요. 야 하셨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진짜 고마웠어요. 제가 대단하십니다, 무너질 진짜. 뻔했어 진짜. 예. 자 우리 국힘 얘기는 뭐 이제 지금 뭐 하다 보니까 뭐 꽤 많이 흘러왔는데 요거 하나만 좀 할게요. 우리 해병대원 특검.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저기 백성민 변호사님도 변호사님이니까 잘 네. 아시잖아요. 네. 공수처가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나는 공수처가 생긴 이후로 이렇게 열심히 수사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더 열심히 하더라고. 그죠? 예. 그럼 민주당은 자기들이 그렇게 무리해서 만들었는데 아니 창조주가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서 버리는 거는 처음 봤어요, 진짜.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이렇게 규미야 오기야 만들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뭐 하나 열심히 해보려 하는데 너무 필요 없어 특검한테 줄 거야 이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공수처 최소한 결과는 보고 네 맞아요. 뭐 네. 부족하면 특검으로 가야 된다. 아니 당위적으로는 저도 맞는 말인데 음. 저희가 처한 현실을 또 고려하면서 전략을 짜야 되는 거니까.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도 비슷한 이야기예요. 공수처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특검을 저렇게 주장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 그러니까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힌다기보다는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좀 부각시켜 가지고 그렇지. 탄핵 요건으로 끌고 가기 위함. 경로 이거 가지고 지금 그거를 할 때 경로. 조금 더 유리한 수단이 특검이기 때문에 주장한다라고 저도 이제 정략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지만 그래서 당위적으로는 존중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21대 저는 21대는 부결될 거라고 보고요. 요번에 22대 만약에 저게 다시 한번 발의되고 만약에 그때도 대통령께서 제2 요구를 하신다면 그때는 좀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좀 플랜 B, 플랜 C 다 마련해야 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님 뭐 조금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 저도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 공수처를 너무 싫어했던 사람이라 예 그리고 미투. 예 공수처가 나도 그런 싫어했어. 정적이하면 특검을 그렇게 하고 싶으면 공수처 1년에 예산만 200억씩 쓰고 막 이러는데 공수처 없애고 특검 받는다면 뭐 그건 나는 뭐 하나 주고 하나 이런 거. 아니, 공수처 폐지. 아니 근데 쟤네는 그 얘기를 해봐야 어쨌든 특검 계속 밀고 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디펜스? 근데 그 특검도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쟤네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검찰이 수사하면 안 된다며. 검찰은 수사하면 안 된다며. 근데 아시겠지만 특검은 검찰 출신 변호사잖아. 맞아. 네, 그러니까 현직 검찰은 수사하면 안 되는데 되고.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해도 된다는 게 이게 이상해, 무슨 소리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그냥 다 그냥 네, 말이야 그냥 방구야 차라리 그러면 특별 경찰을 하던가. 특별 경찰. 또 경찰이 또 결과 안 좋으면 또 이제 경찰 또 수사권 뺏어야 되고 또 힘들어요 쉽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고 싶다는 건 결국 이거예요. 민주당 편인 검찰 출신 변호사 수사만 그렇지. 믿겠다. 앞에 이거잖아요. 바로하고, 네, 바로하고. 민주당 편인.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본질을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현실적인 생각을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수처 또는 검찰에서 수사하고 결과가 미진할 때 그 이후에 해야 하는 게 특검이고 맞아요.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게 공수처인데 그걸 왜 못 믿어? 이게 당연히 원론적으로 맞는데 네. 이제 감정적으로 국민들이 아니 지금 젊은 해병대원이 안타깝게 저런 상황이 됐는데 네. 이걸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수사를 못하게 막는 것처럼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단 그렇게 말이에요. 프레이밍돼 있죠. 네, 그리고 거기다 대통령 경로 얘기가 나오고 물론 경로했다고 그게 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 네. 문재인 대통령 예전에 경로 얼마나 한 10번 했는데 거기도. 근데 지금 이거를 계속 끌고 가는 게 국민의힘에도 그렇고 대통령실에도 너무 부담이 될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래서 어. 계속 선제 대응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모멘텀을 여러 번 놓쳐왔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물론 원론적으로는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요. 원론적으로 완벽하게 동의. 네. 그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어 놓은 거니 현실론을 그리고 생각할 때. 수사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보고서는 결정. 그러니까 근데 쟤네들이 정략적으로 저렇게 이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요즘에 민주당에서 나오는 정책 메시지들, 그러니까 쟤네들 한반 늦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저희끼리 막 여야에서,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정책 가지고 잠룡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게 제가 좋은 거라 그랬고 아까 전에 박상훈 그치. 변호사께서도 네, 네. 좋다 그랬잖아요. 쟤네들은 보면서 약간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안에서 개딸이 어쩌고 당원들 어쩌고 막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생산적인 토론이 맞아요. 이루어지니까 쟤네들이 이제 지금 던지고 있는 게 뭐냐면 약간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종부세. 종부세 던지고 뭐 맞아요. 지금 저기 연금 개혁 얘기하고 그치. 하는 게 네. 저는 약간 우리가 허를 찔렸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반대로 쟤네들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이런 정략적인 어떤 아이템들에 대해서 우리도 좀 허를 찌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여당 사이드에서 진짜 만약에 그래 특검을 니네가 한다. 그러니까 특검 두 글자에 그렇게 집착을 하니 좋아 던져줄게. 저는 거의 확신하거든요. 지금 이걸 만약에 털어서 특검이 털든 공수처가 털든 검찰이 털든 경찰이 털든 이 부분에서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있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치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21대 그 국회가 끝나고 22대 국회가 이제 무르익어서 이 논의를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기 직전까지 그 기간이 모멘텀이다. 골든 타임이다. 그래서 그때 아예 우리가 먼저 쳐가지고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진상규명 딱 하는 모습. 이게 사실은 지금 너무 이렇게 호도되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 맞아요. 국민들께서 알고 싶은 건 이분이 돌아가셨고 어떤 지휘 체계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가 이잖아요 본질적으로. 사실 이종섭 장관 호주 가면서 이게 다시 더 커진 거야. 그 전까지 많이 그러니까 많이 사그라들었다가. 그러니까 마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타지마할 얘기 꺼내가지고 지금 타지마할 다시 똑같아. 엎어지는 거 똑같은 거지. 똑같아요 지금 그렇지. 똑같은 상황인데. 빨리 끝내자. 근데 이제 저는 지금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특검 법안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언론 브리핑 그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뭐냐면 민주당 애들이 검찰 개혁하자 그러면서 죽자사자 조국 수사하고 할 때 죽자사자 막으려고 했던 게 그 피의 사실 공표하지 그렇지. 말라고 피의 사실 공표하는 것이야말로 검찰 개혁에 필요한 거다 이러면서 민주당 편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언론 브리핑이 피의 사실 공표잖아요.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나는 이것을 그냥 그 저기 하는데 쓰겠다 여론전에 쓰겠다는 게 그냥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가지고 원한 대로 통과되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독수조항들이 있으니까. 최악이 이번 21대에서 부결되고 22대 원안 그대로 가서 다시 밀려가지고 되는 밀려가지고 돼버리면 최악이야. 그래서 그러면 안 돼. 관이 말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은 딱 그거예요. 항상 우리 편에 불리한 건 맞고 우리 편에 유리한 건 터트리고. 그게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특검 법안 내용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잘 보면 여론전은 제가 우리가 이거를 해야 돼. 조사를 해왔는데 잘 보면 있잖아요. 언론 브리핑이 없었던 특검이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역대 내곡동, 특검이구나. 디도스, 스폰서, BBK, 삼성비자금 다 언론 브리핑이 없어요. 노무현 측근 비리, 대북 송금 다 언론 브리핑이 없었어요. 근데 언론 브리핑이 있었던 특검 제가 불러볼게요. 이게 어떤 일을 야기했는지 최순실, 그렇지. 드루킹 두 개예요. 그러니까 딱 정치적인 보이죠? 의도가 최순실, 있는. 드루킹 딱 두 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최순실과 드루킹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딱 생각해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이 언론 브리핑에 이것을. 그래서 나는 이게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딱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전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저희가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빼고
변화를 줘서 특검을 그렇죠. 통과시키더라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아마 판단하실 것 같아요. 지금 박상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검에서 이렇게 언론에다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지금 이게 의도성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특검 추천권에 관련된 문제도 이런 그렇지. 것들이 비상식적인 원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비상식성에 대해서 국민들께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대안이 이렇습니다라고 선제로 내놓는 액션이 저는 곧 해야 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해야 돼.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먼저 해야 됩니다. 아 근데 내가 오늘 이 두 분을 보니까 그 천목회에서 저기 사람들 다 모이면 무조건 꿀잼. 날새겠다. 꿀잼이에요. 무조건 네. 날새겠어 그냥. 그러니까 밤새는 게 아니 내가 제어가 안 돼 지금. 내가 제어가. 밤새서 그래. 그나마 지금 여기 우리 저기 댓글이 있고 마이크가 있고 해서 이 맞아. 정도지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그냥 치킨 먹으면서 그러니까. 계속 싸웁니다. 아유 재밌어. 우리 댓글 몇 개 딱 읽고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갈게요. 예. JJ님 박 변호사님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빈님 인지 통보서 회수하는 바람에 프레임엔 들어갔고 현실 민심 중요 변협 추천 특검하세요. 아 이게 지금 뭐 특검에 관련된 얘기신 것 같고요. 독소조항 관련된. 네 이영애님 박 변호사님 인천인이 여쭤봐요. 윤상현 의원님이 인터뷰에서 본인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최소 132석을 했을 거라고 하나도 안 해서 진 거라고 하셨어요. 목에 피켓 거는 거 절하는 거 등등 용산 책임이 아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지 않아요. 그걸 안 했었다. 그리고 친윤이라는 분들이 김규환 논설위원을 상대로 인터뷰한 내용이 집단 지도 체제에서라도 한 위원장님을 견제할 거라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사실 윤상현 의원이 뭐 지금 뭐 사실 대통령실하고 괴를 같이 하고 이러지는 않으시는 것 그렇진 같은데 본인에 대한 정치적인 그런 것도 좀 저건 있으신 제가 것 몇 같고. 번 얘기를 했는데 저 사태가 제가 그날 회의에서 한 위원장님한테 면전에서 소리 지른 날 윤상현 의원이 받아서 저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 윤상현 의원이 30분씩 끊어서 가라 그랬고 그러면서 이제 뭐 피켓 걸고 몰래 가서 해줘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날 이후부터 30분씩 끊어서 13군데 14군데씩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말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윤상현 의원 말 중에 일부를 받았어요. 받았고 인천 포기했냐는 제 말에도 받아줘서 그 다음 날 저희 지역구에 오셨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 부분에 있어서 피드백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했고 하셨습니다. 진짜 저는 그 피드백 한 게 저는 되게 좋았는데 윤상현 의원님이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그래서 그때 페북으로도 한번 반박을 했고 방송 나가서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아시니까. 네, 제가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친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데 그냥 이렇게 넘버원 팩트가 친한. 잘못된 것을 저는 그냥 바꿔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네. 그래요. 아유 네. 재밌어. 맞아. 루이실라님 진짜 웃긴 게 그렇게 젊은 군주 죽었다고 특검하자는 민주당은 천안함 사망자들에서는 폐륜적인 막말이 되면서 무슨 진정성 있나요? 이런 것에 선동되는 국민성에 참담합니다 하셨고요. 빈님 언론 브리핑 독소 빼고 변협 추천으로 국힘안을 내세요. 저 아까 얘기 나온 네. 내용이고요. JJ님 정치와 수다 활기찬 토론 너무 재밌습니다. 세 분에게서 국민의힘 미래빛이 보입니다. 네 저는 빼주시고요. 네. 결국 잘 될 겁니다님. 용산과 국힘과 용산은 필요할 때 불러서 헌신하고 몸이 부서져라 하신 분께 어떻게 이렇게 비열하게 괴롭히는지요. 결국 한 위원장님 좀 괴롭히는 거에 대한 비판 지점이고요. 네 그리고 밑에 볼게요. 빈님 무조건 거부하면 윤 지지율 10% 갑니다. 아까 저게 특검분이 네.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거부권. 네 네. 맞아요. 훈이조아라님 22대 우리가 먼저 공수처 없애는 조건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 얘기하셨네. 특검 독소조항 수정해서 받겠다고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국힘 너무 게을러요 하셨어요. 동의합니다. 네.